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대병원 이만혁입니다. 네,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님 한 기억은 안 나요. 한 7, 8년 전,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뵀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한참 요 모임 초창기 때 이렇게 모임 크지 않고 할 때 뵀었고요. 지금 벌써 한 10년 사이에 완전 조직화된 어, 어떤 모임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국 단위로 큰 모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코로나 또한 3년 지나면서 각 지자체에서 또 지역에서 하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모임은 거의 다 와해됐어요. 와해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꾸준히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분들 모시기 사실은 더 많은 분들 모시면 좋은데 사실은 캠프 하나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가족 이상 모이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아주 큰 병원 한 10대 개 병원 모아도 30명 이상의 환자 가지고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왜냐면 환자 가지고 30명이면 의료진이 대대 3-4배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력들을 이렇게 흔히 이제 무료봉사 를 움직이고 이런 시설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이 일단 참가해 주신 분들이 있어야만 힘이 나서 움직이니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저 급하게 저희 지역에서 대전에서 좀 가깝고 막 그래서 안 나온다. 네. 마이크가 켜져야 녹화된다고 하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데.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가짠가. 네. 그래서 지역이 좀 가깝고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좀 세 가족이 이번에 모임에 참여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회장님 전화 주셔서 급하게 갑자기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1대1로 좀 궁금하신 많은 때 이제 혼자서 우리 선생님께서 김 선생님 혼자서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잘 불렀던 것 같아요. 혹시 다 같이 모여 있긴 하지만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던 것들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경험으로 좀 감별이 필요한 사항들 또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제도와 연관돼서 좀 궁금했던 것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땡 이거 해야 되나요? 네. 네, 염색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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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의약품은 그 유통기한을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게 오염되진 않았을 텐데 효과를 믿을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글루카곤 만든 제약회사가 10여 년이 아니구나. 더 전에 한 15년 전쯤에 망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저렴한 데다가 글루카곤은 쓰는 사람이 당뇨 환자나 몇 가지 대사질환 환자밖에 없어서 그 병값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서 인슐린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만들고 있긴 한데 역시 이것도 그냥 봉사 차원이라서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꺼번에 뭐 다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희귀질환 약품들이 들어오다가 지금 공급받고 있긴 한데 이게 상시로 공급되는 약품이 아니라서 유통기한만큼 들어왔다가 또 소진되면 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을 사용하는 상황이면은 아이가 굉장히 안 좋은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까지 저혈당이니까 글루카곤 사용할 때쯤에 119 불러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의식만 있으면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먹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글루카곤을 꼭 사용한다기보다는 일단 비상약이에요. 사실 글루카곤 비상약의 개념이고, 그래서 글루카곤을 갖고 계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부적절한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학교에 글루카곤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하나 무기가 더 있는 거거든요. 무기도 없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멘붕에, 가족들도 선생님들도 멘붕에 올 수가 있어서 있으면 좋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끝나고 그 유통기 새로 들어올 때 기간에 하필 그딴 때쯤 이렇게 처방받으신 분들은 사실 몇 개월 못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무조건 다 유통기한이 변하면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글루카곤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으면 그거에도 맞고 일단 뭐에도 먹여야겠지만 가능하면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글루카곤을 그 학교 보건실에 이제 하나씩 갖다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꼭 선생님께도 유통기한 이렇게 잘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의약품적으로는 냉장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은 유통기한 이상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저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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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음,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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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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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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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그 항상 그 어떤 서류 작업과 같은 그 보건복지부 사업의 어떤 그런 서류들은 꼭 귀찮으셔도 사실 저희도 엄청 귀찮거든요. 오시면 아시면 그게 뭐 뛰는 것도 많고 한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오늘 같은 모임도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거 사람들 사실 당뇨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들 당뇨가 아니셨으면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당뇨 환자는 소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의사들 중에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정책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또 인지가 안 되면 어떤 것도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셔도 계속 뭔가 요구하시고 만드시고 데이터 하시고 오늘 같은 모임 통해서 만든 여러 가지 오늘 이게 아까 그 꽁트 같은 역할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런 상황도 있구나 아는데 아예 또 모든 학교에 당뇨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뇨 환자 없는 곳에 보건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서로 당황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일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적절히 해주시는 거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그거에 그 시스템을 만져주시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저희가 하면 약간 오해받는 경향이 좀 있어서 또 아이사치 소아청소년과가 이제 병원에서 그냥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면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적자 요구할 수밖에 막 없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 보호자분 엄마 아빠들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가장 임팩트가 큽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좀 가능한 모든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의견 내달라고 내주시고 그러니까 활동할 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아이들의 다음 세대는 좀 낫게 뭐 이렇게 외국 나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소아 당뇨 이거 딱지 안에 찍마 하나 있으면 프리패스거든요. 뭐든지 프리패스예요. 뭐 항공권도 프리패스에 1등급 업그레이드고 다 되는데 우리나라 전혀 없죠. 오히려 더 뒤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쉬어라 사고 나니까 하는 거죠. 이후에 그 인식 차이 깨려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여러분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좀 네. 네. 아마 모든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이게 연수혈당기 달면서 알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죠. 하루에 3-4번, 많게 7-8번 정도 혈당을 재다가 실시간으로 재면서 생각보다 혈당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거를 경험하셨을 거고 엄마 아빠 아이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활 패턴에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있고 똑같이 주사 놨는데 맨날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한계예요. 뭐 엄마 아빠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혈당이라고 하는 게 꼭 먹고 움직이고 이걸로만 조절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상태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아이가 근데 체온 때문에도 사실 많이 바뀌고 네, 수면 시간도 수면의 어떤 질이라든지 양과 언제 자고 언제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런 환경 요인까지는 우리 데이터에서 섞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은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연소혈당기와 인슐린 펌프가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한데 역시 아이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데이터가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걱정하신 것처럼 혈당이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평균은 나쁘지 않지만 오르락내리락 할 때 혈관에 대한 어떤 그 공격, 혈관에 대한 계속 때림이 강해지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적어도 그 범위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조혈되면 사실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모습이 몇 년 뭐 이상 지속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혈관 탄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자연 회복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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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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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음. 음. 네. 네. 그래서 처음하고 진단됐을 때는 이제 당뇨 발병된 지 사실 얼마 된지 정확히 잘 모르시죠. 그래서 아기들이 아마 2, 3년 내에 발병된 거고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한 그게 10년일지 1, 2년일지 잘 모르는데 그 사이에 노출되는 고혈당에 의한 면역 반응의 저하는 회복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진단되고 한 1, 2년에 혈당이 완전하게 정상화됐다고 우리 아이가 정상은 아니고요. 진짜 건강한 아이가 정상되려면 그 당뇨병이 앓았던 그 기간만큼 정상 혈당 유지해서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게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건강 염려가 사실 생기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소에 네, 평소에 예, 저리고 할 때 저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당뇨 때문에 저린가 보다 생각되면 이게 한두 곳도 없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약도 없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도 사실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당뇨가 뭔지는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당뇨가 병인 거는 알고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애들이 이제 건강 염려증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조금 아프면 이게 혈당 때문에 그렇다. 뭐 고혈당이다 또 저혈당이다 마찬가지로 계속 혈당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 그 당뇨병이 생긴 것 자체를 일단 부정할 수나 없앨 수가 없어서 아직 모르는 기전도 많고 모르는 이론도 많으니까 혈당이 안정화됐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걱정은 아이들 성인이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당뇨병에 대해 인지가 확실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심해 줄 거를 알려주긴 하는데 성장기 아이들은 너무 그쪽만 이렇게 가면 혈당 조절 잘 될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요. 너무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활동하려면 아무래도 자기 행동 범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 특히 남자애들 막 축구, 농구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막 부딪히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 부딪혔는데 어느 순간 멍든 게 이게 오래 간단 말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당뇨가 생긴 다음에 멍들어서 또 오래 가면 그다음부터 부딪히는 거 안 합니다. 예, 부딪히는 거 안 하고.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학생들 10대 아이들한테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가능하면 당뇨랑 연관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긴 해요. 물론 이제 그 괜찮은 속에 엄마 아빠는 정확히 당뇨 때문에 조금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나 아이들은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혈당 조절을 위해서 노력만 해라라고 좀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다행히 보시다시피 요즘 지금 이제 연소 혈당기도 있고 펌프도 사실은 이제 보험화 되어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인공 췌장까지 넘어가고 있는 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미 상용화되기 직전이니까 지금 요 상황 조금만 극복하면 아이가
덜 노력해도 성인 됐을 때는 사실은 자동화되어 있을 거긴 하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조금 더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나가 놀고 있을 텐데 열심히 놀게 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꾸 위축된 생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집에서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크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직업 선택에도 제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나 나중에 이제 연인 만들 때도 조금 본인들이 조금 제약을 받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결혼해서 아이 가질 때도 특히 여자 환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조금 워낙 여기 사실 캠프에 참여하는 가족 자체는 워낙 서포트가 잘 되는 가족이고 여기 참여 안 하시는 가족들을 사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지를 한다고 혈당이 좋지 않은데 지지를 해주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 환자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것만치 아직 요 나이 때 혈당이 당할수 막 10% 이상 돼도 생각보다 합병증은 많이 안 생기는 시기긴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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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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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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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도 그렇고 연수혈당에도 그렇고 일단 뭐 몸에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기 때 많이 하고 조금 성인들 좀 많이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연수혈당기랑 펌프는 거의 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고 연습기 붙여놔도 다 나중에 떼어지게 되거든요. 안 한다고. 왜냐면 보이는 게 일단 보여서 싫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할 때 일단 펌프는 덜렁거리고 덜렁거리고 운동 수영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수영할 때는 펌프를 떼야 되는데 빼면 또 줄을 다시 갈아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기기를 달고 있는 아이한테 제한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옛날에 주사기가 훨씬 나아요. 그럴 때는 주사기는 맞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 그 중고등학생은 사실 그냥 주사기로 여러 번 맞는 다이어법을 쓰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그냥 아이가 기기 때문에 운동을 주저하고 그 운동이 너무 아이한테 원하는 거라면 사실은
방법을 다시 약간 후퇴는 아니에요. 약간 일부 뒤로 빼셔서 주사요법으로 좀 바꾸시는 것이 필요하죠. 펌프를 떼시는 거죠. 연소혈 당기를 잠깐, 이게 사실은 연소혈 당기 있고 이렇게 격투기 같은 운동은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다치면 기계 상대방도 다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다칠 수가 있고 잘못해서 오작동 나는 걸 모르고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디다 붙여도 다치긴 합니다. 다치 다리도 엉덩이 허벅지도 다 애기들이 엉덩이다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가 제일 덜 다친다고. 근데 넘어지면서 엉덩이 또 다치거든요. 이것도 결국 답이 아니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방법을 약간 옛날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좀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꼭 뒤로 갔다가 혈당이 잘 안 조절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선택은 좀 필요합니다. 예, 이제 다행히 좀 있으면 이제 씹는 게 나와서 피부 안으로 들어갈 건데 기계가 그 전까지는 조금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기들 때보다 이렇게 좀 성장기 청소년기 때 가장 그런 활동에 문제가 돼서 좋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달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학생들은 잘 안 달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붙여놔도 이렇게 붙여놓는 테이프가 워낙 넓어서 요즘같이 막 짧은 여름같이 더운 때는 막 땀나고 힘들기도 하고 펌프는 더 힘들어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잠깐 항상 그 큰 애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 경우 먹는 게 가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이거는 가족 모두가 좀 고민을 해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어쨌든 1형 당뇨든 2형 당뇨든 식사를 조절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아이들 당연히 학원 다니고 12시, 1시 뭐 이렇게 집에 오면 안 배고픈 아이 없고요. 다 챙겨주긴 해야 되거든요. 옆에 있는 아이 또 먹고 싶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아기들 막 당뇨 한 1, 2년 안 되는 초반기는 우리 아이 먹을 간식 따로 그냥 당뇨 아닌 아이 간식 따로 이렇게 주긴 하는데요. 항상 그 좀 남의 게도 먹고 싶습니다. 쉽진 않은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묘책이 있는 건 아니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뇨 아이들은 사실 자기 몸을 상황을 알고 이해합니다. 근데 서운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기분 나쁜 거 그냥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위들 표출하지만 자기는 이해해서 너는 좀 안 된다 얘기하면 받아들이긴 하지만 반대로 건강한 아이는 또 상대적으로 되게 미안해하면서 잘 못 먹거든요. 거꾸로 너무 잘 먹으면 또 이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긴 하지만 길게 보시면 아이가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결국은 아이가 사회생활 해도 뭐 예를 들어 케이크 생일 잔치 갔을 때 똑같이 케이크를 왕창 먹고 뭐 사탕을 왕창 먹고 하는 거 제약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정 내에서 조금 조화롭게 먹는 걸 배워야만 이게 일반 친구들과 또는 더 컸을 때 성인 됐을 때도 먹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냥 사실도 적절하게 안내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고 만약 너무 먹고 싶어하는 날 있잖아요. 오늘 뭐 형이 뭐 떡볶이를 막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도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배우신 대로 추가 주사 하면 먹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늦었지만 같이 한번 30분 뛰어보자라고 하셔도 밤 늦어지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꼭 허용. 네, 근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면 밤에 잘 때 너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혈당 조절에 늦지 마세요. 그렇게 네네네네 네. 네네네 네네 네. 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쨌든 호르몬이 워낙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라서 야간 저혈당 고혈당은 상시 피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펌프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개인차가 워낙 커요. 개인차가 워낙 커서 우리가 이게 역학을처럼 하시는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이 훨씬 더 걱정이고 위험이니까 저혈당 안 오는 수준에서만 활동을 저녁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훨씬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음. 근데 막상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아니고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 글루커곤 유통기한 지난 거는 그냥 버리지 말고 연습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음.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 맨 처음에 인슐린 주사 놓는 거 할 때 풍선이 아니라고 되게 말랑말랑 네, 스폰지 2만 원. 스펀지에다가 연습을 하듯이 급할 때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 진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못 넣으면 안 되니까 저희 글루카본 집에 되게 많아요. 아니 이렇게 주사던데요? 네, 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예요? 저는 그거던데요? 저 비싼 거. 초등학교 6학년 누구야 앉아? 진단받아서 8년이 있어요. 근데 허니문지 끝날 때쯤 저혈당 쇼 30에 저혈당 쇼가 갖고 응급 상황에서 글루카곤 사용해서 도착하고 가서 이제 다시 제2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이까지는 아니고. 이거 버리면서 1년 동안 이거 안 사용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못 뽑힐 상황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애들 왜 고민형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청바지 뜯어지거나 이런 거 씌워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정도 두께는 뚫어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 아이 자고 지금 팔다리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의식 없는데 벗기고 이럴 정신 없거든요. 그냥 아이 다리에다 그냥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고민형이 또 잘 좀 드시려고 그러고 네. 근육 투사기 때문에 이게 펜하고 달라서 바늘이 좀 크고 두껍고, 그래서 그냥 사실 원래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막 찌르는 건데요. 심장 안 되고 큰일 나고요. 사실 애들이 근육이 제일 많은 게 이 허벅지니까 허벅지 안쪽은 혈관이나 신경 때문에 안 되고 바깥쪽, 우리 아기 때 예방접종 맞았던 그쪽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쪽 그냥 확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응급사항이에요. 글루카곤 사용하는 거 응급사항이고 저혈당이랑 다른 거예요. 저혈당 쇼크까지 왔을 때 사용하는 거라서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글루카곤 사용은 상관없습니다. 좀 올라가게 속이 좀 살짝 울렁거릴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상관없고요. 아기들일 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인슐린 조금 더 넣으시고 평상시보다 10분, 20분 조금 더 아까 오버해서 인슐린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혈당이 떨어졌을 때 시점에서 한번 맞추시면. 근데 거기에 뭐 이제 몸무게 따라서 뭐 하나 다 맞고 반 맞고 할 때는 절반 정도만 맞추시면 되는데요. 예. 네. 그렇죠. 애는 멀쩡하죠. 애는 멀쩡하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홉 반에 걔는 진짜 정상적인 그냥 이거야. 근데 30 나왔는데 25 막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아빠가 막 달려갔는데 애는 갔는데 막 우리 남편이 더 막 난리 났어. 막 그러니까 막 자기 가는 동안 더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뛰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아프니까 자기가 학교 앞에 바로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혈당이 30인데 글루카곤이 안 해도 되는 정상적인 쇼크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게 30 아니어도 글루카곤 안 났더라고, 선생님이. 근데 그거에 고민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혈당이 막 먹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막 가서 아이가 저혈당 쇼크 와서 이걸 마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응급실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이제 그때 빨리 등록돼 있어요 환자라고 해서 초치를 했어요. 기차를 탈 때 그 내 아이 병원 의료비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맞습니다.
고열일 때랑 저열일 때 크게 증상 조금 느끼긴 한데 그때도 활동을 그냥 하거든요. 원래 권장 사항은 그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단시간에 막 가시를 많이 놓다 보니까 조금 더 되면 가야 되는데 그때 고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는 가야 되는데 고열이어서 멈출 수는 없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인슐린을 맞춰서 가면 또 희한하게 저열 한 55 갔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저열되면 저열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치고 올라가는 네, 것을 네. 몇 번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애가 어떤 그 혈관이나 다른 거에 문제는 혹시 안 생겼을지 걱정되는 거랑 그렇게 고열일 때 운동했을 때 신장이나 이런 쪽에 혹시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제 걱정이 있어서 이제 이 아이들은 뭐 사실 열나는 거랑 비슷한데요. 이 어른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도 알고 뭐 독감 걸리면 한 38도만 넘어가도 죽을 것 같아요. 저희는 38도 넘어가도 막 이 세상이 막 온몸이 막 불덩이고 몸이 으슬으슬 좀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애기들 키워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애들 재면 39도 뭐냐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잘 노는 애들도 있어요. 30대 낑낑이 애들이 보채긴 하지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장난감고 놀기도 하고 괜찮아요. 대부분 39도 40도고 막 놀래서 막 응급실로 달려오시는데 혈당도 애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어른들 혈당이 3, 400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피곤해하시는 특히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혈당일 때는 뭐 정신이 없으시고요. 어른들은 애들은 그 혈관 버퍼 능력이 상당히 이렇게 넓습니다. 넓어서 3, 400도 거의 증상 무증상이고 3, 40도 무증상인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혈당, 저혈당은 분명히 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다만 성인기처럼 뭐 그 혈관이 탄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있고 안에 그 스스로 그 혈관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만큼의 문제는 안 생기긴 합니다. 안 생기긴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인슐린 효과가 좀 짧죠. 그래서 보통 속효성은 이제 4시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액션 2시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고혈당이라는 게 이게 야구 눌러놓는다고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잠시 다시 남아있는 고혈당 다시 올라가기 마련이고, 예, 네. 너무 저혈당으로 떨어졌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는 호르몬이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다시 고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혈당 다음 고혈당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상 반응이에요.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약을 또 조정하면 계속 엉망으로 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혈당 때 쓰려고 너무 약을 세게 쓰면 빠르게 저혈당이 당연히 오고 저혈당 오는 동안 몸에서 반대로 혈당 올리려는 호르몬 때문에 바로 또 고혈당이 와요. 이건 정상. 네네. 우리는 인슐린이 부족한 거지 혈당 오르는 호르몬이 다 정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혈당 다음에 사실 그냥 두시면 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저혈당 안 올라가다가 그냥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치를 해야 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다 올라가긴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네. 네. 반작용이 일어난대요. 그거를 네, 그렇지만 그 상황이 한계를 넘어서 가면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아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니까 사실 기다리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좋지 않은 도중에 몸에서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팍 치솟을 거예요. 그냥 그건 두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아플 때 혈당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얘기들 열나고 아프면 혈당이 막 올라가잖아요. 안 먹어도 똑같습니다. 저혈당도 굉장히 아픈 상황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혈당이 막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혈당 이제 컨디션 안 좋아서 감기약 이렇게 먹으면 이제 이비인후과나 소아과에서 받는 약이 이제 시럽 아닌데도 네네네. 이게 혈당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이상하게 차이는 있는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컨디션 따라서 이게 또 그때는 그 약을 먹을 때는 이게 안 들어요. 이 펌프 약이 이게 그래서 그 펜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정상 분리하려고 이제 주사를 놓긴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감안을 약을 한 3일 이렇게 복용해야 되면 그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하는 것 같아서 네. 약이 그게 없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별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영향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약에 제가 느끼기에 그냥 이제 시럽이랑 틀려서 괜찮다고 하는데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한 약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미세하게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그게 그냥 변동수가 없는 거지 한 3, 40 정도는 생각해서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네. 두 분 다 말씀 맞고 이쪽이 조금 더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약은 혈당을 그러니까 뭐 흔히 이게 탄수화물이 없으면 성분 중에 혈당이 이론적으로 안 올라가는데요. 그렇지만 그 약의 성분이 돌고 돌아서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모든 약은 혈당을 올라가게 만들어야 몸을 그 아픈 병균을 뭐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혈당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기전 자체가요. 이렇게 심하지 않냐 심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음식 우리 다 영양소 공부하셨지만 탄수화물, 채소 같은 것도 사실 혈당 다 올리긴 하거든요. 계란 삶은 계란 먹어도 사실 혈당 올라가요. 예, 완벽하게 단백질이라도 다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당뇨 환자한테 그게 모든 걸 다 예, 생각해가지고 계산해서 적응하기에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250, 계속 추가 왔는데 계속 이거 교육받으면서 3까지는 안 돼.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250, 계속 4시간 동안 그러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단백질도 결국 돌고 돌아 탄수화물이 되거든요. 예, 우리 몸은 다 서서 단백질이지만 탄수화물이 몸에선 들어가긴 똑같이 들어가지만 다 중간에 섞여가지고 다시 생산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덜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확 올라가는 효과가 좀 적은 거죠. 교육받으면서 이게 혈당이 안 되니까 계속 체크하는데 계속 교육받는데 250에서 계속 활성이 3달을 살아나는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안 떨어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제 계속 교육받으면서 계속 화가 났어요. 네. 고혈당이요. 계속 진짜 오랫동안 계속 있어요, 만약에가. 음. 6시간, 7시간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그때는 인슐린을 투여를 해도 계속 안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넣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났을 때 내가 계속 물렁거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고혈당 증상인지 아니면은 인슐린을 좀 과도하게 맞아서 그런 건지 그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혈당 증상이 있을 때도 좀 머리가 아프고 물렁거린다는 소리는 하긴 하는데 계속 인슐린을 많이 맞았을 때 뭔가가 좀 그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슐린을 과도하게 맞았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인슐린도 약이라서 이제 사실 인슐린은 다행히 급성 중독 현상은 이렇게 아직 보고가 된 게 없긴 한데요. 인슐린은 혈압과 혈당을 떨어뜨리면 혈압은 올릴 수 있는 우리 물을 머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맞으면 머리가 진짜 아플 수 있어요. 네, 조심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혈당일 때 순간 저혈당이 되면 그리고 이제 삼투압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삼투압 현상 때문에 뇌에 이게 부종이 올 수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혈당 때문에 계속 주사 맞으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당이 너무 높을 때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떨어지고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병원 저희가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주사를 안 놓으셔도 조금밖에 안 놓으셔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뭔가 있긴 할 거예요. 사실 그걸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뭔가 평소 다른 올라가는 상황이 뭘까. 그리고 인슐린도 약간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느 순간은 저항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사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약간 새는 경향도 항상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아기가 좀 하필이면 안 좋은 쪽으로 맞아 떨어져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결국은 떨어지긴 할 건데 몇 시간 동안 올라가는 거 그냥 그렇다고 계속 뭐랄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생각하시는 인슐린 용량의 한계치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물 좀 자주 먹이시고. 네. 저희가 가끔 케톤산증 혹시 때문에 응급실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책 진단 시에 지금 평소에 맞는 용량의 케톤산증 때 주사로 맞는 용량은 거의 3배 이상 돼요.
3배, 4~5배 정도 들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 정도 고혈당은 평상시에 3~4배까지 올려도 잘 안 떨어집니다. 예, 그게 원래 진짜 당뇨의 모습이긴 하거든요. 예, 그거를 내 몸에서 쭉 떨어뜨린 다음에 내 몸에서 기능이 회복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일정 용량이 잘 맞는데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컨디션 안 좋은 혈당이 올라간 상황에서는요 2배, 3배 놓으셔도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왜 저희가 애들이 열이 나면 브루펜 먹다가 안 들으면 타이레놀. 타이레놀 먹었을 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히모로그를 갖다가 이게 안 떨어져서 노브레피드 그렇죠. 티아스포린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네. 뭐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메뉴입니다. 사실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 히마로그, 어떤 사람 노브레피드, 어떤 사람 피아스 맞으면 엄청 빨리 떨어진다. 어떤 사람 피아스 맞으면 더 늦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몸에서 반응하는 거는 이게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시작하셨은 거는 각자 이제 시작은 똑같은 이론대로 하시더라도 경험은 엄마 아빠 경험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진료할 때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 의견을 100% 믿죠. 아 용량 이렇게 올려봤다가 막, 아 잘하셨다고. 엄마 아빠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힘들이는 거. 저희 남편은 네. 이제 제가 그런데 숙련, 그러니까 이제 한 4년차 되니까 이제 요때 되면 먹어서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이게 예측이 되는데 이 남편은 되게 숙취하는 사람이라고 나보고 왜 이렇게 함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노느냐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그 말 하고 나는데 그게 막 너무 혈당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고혈당이 또 내가 막 얘기했는데 이때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또 맞을 때는 또 막 그러니까 이래서 틀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게 진짜 많아요. 얘 때문에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원래 부부관계 그렇게 안 좋지 않았는데 이게 애 발병하고 나서 막 의견 충돌이 진짜 많아요. 학교에서 뭐 할 때도 수가 몇 단위니까 나는 4.5인데 남편 3단위 내가 뭐 3인데 남편 4.5 이렇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단톡에 어떤 때는 같이 올릴 때 있어요. 혈당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딱 카톡이 딱 동시에 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아니 그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약간 그 잠깐 멈칫해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빠한테 양보하죠. 아빠랑 상의해서 전화해서 맞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갑자기 또 저혈 올 때도 있고 내가 맞을 때도 있고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를 반영하기가 어릴 때는 이게 수치화되지 않으니까 되게 뭐 그냥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때는 관리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상대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막 갑자기 잠들었는데 갑자기 밤에 혈당이 막 초록색 갑자기 아침에 새벽 3시에 알람 맞춰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혈당이 그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막 깜짝 놀랐던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들 비슷하신가요? 엄마 아빠 이게 많이 다르세요? 요즘은 다들 그래도 아빠가 저희는 막 그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공개 수업하거나 통해 그럴 때 아니 그러니까 두분 다 굉장히 아이에 대한 열의가 높으시고 학문도 하시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보통 아이들은 뭐 누가 심해가지고 그렇지. 상의인데 우리 아빠밖에 안 하는 거야. 네. 상의인데 우리 아빠밖에 안 하는 거니까 다른 엄마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와서 네. 그래 맨날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이게 저한테 넘겼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자꾸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교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좀 이렇게 FM이에요. 설계라니까 이게 0.1cm, 뭐 1mm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에도 그렇게 자기가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요. 저는 싫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엄마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이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사실 아이도 엄마한테 조금 더 의지를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아빠가 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은 지나치게 철저하세요. 안전 분석 엑셀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살아 이렇게 엑셀 쭉 정리해가지고 분포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의 대부분 그 아빠가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엑셀로 완벽히 정리된 거에 근거를 대시로 하고 있는데 내가보다 엄마가 할 때는 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아빠가 내가 넌 안 돼? 와이프가 하면 더 안 좋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두 분이 저희도 마찬가지 셋이면은 저랑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의사랑 셋이면은 셋이 의견이 다 다를 거예요. 네,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아이를 생각하는 좀 그 관점 어느 시점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혈당을 맞출 거냐 조금 다음 저녁까지 맞출 거냐 내일까지 맞출 거냐 다 또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모레 보고서 저 설정하니까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빠는 당장 지금일 수도 있고 엄마는 다음 날 아침 거 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느 누구든지 상의해서 가는 건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배울 거예요. 네. 근데 결론을 내주셔야 될 거고. 그래서 보건쌤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그 벌써 50분 이상 대화를 이루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보통 성장기 아이들 보통 자기 몸무게만큼 총량이 맞으면은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고 자기 몸무게보다 물론 이제 키 대비 몸무게입니다. 너무 뚱뚱하신 거 말고 키 대비 몸무게를 봤을 때 그냥 총량이 자기 몸무게만큼 맞으면 사실 잘하는 아이고요. 조금 적게 맞으면 엄마 아빠가 좀 음식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성장기 이제 특히 사춘기 넘어가면 자기 총량을 넘어설 정도로 먹었긴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할 수 있고 충분한 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애가 워낙 이제 딱 봐도 사춘기가 왕성하다 싶으면 거의 원래 갖고 있는 용량에서 몸무게가 50kg면 거의 100kg까지 허용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단위까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살이 찌고 있는지 잘 보시는 게 필요해요. 키 대비 몸무게가 늘고 있으면 운동량 적으면서 식사량이 많아졌고 식사량이 많은 거를 아이가 혈당 맞기 위해서 인슐린량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장기적으로는 자꾸 살찌면서 인슐린 올리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비만 때문에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는 지금 다 마르신 분인데 외국만 나가도 굉장히 뚱뚱한 일형 당뇨가 많아요. 일형 당뇨지만 이형 당뇨처럼 그 나쁜 성격도 같이 갖고 있어서 효과도 떨어지고 주사량도 맞고 합병증은 2배로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고민을 같이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일형 당뇨는 국내는 비만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보시면 슬금슬금 아이들이 뚱뚱한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지금 청소년기 지금 진단된 일형 당뇨 청소년 아이들은 뚱뚱해요. 그래서 맞아요. 맨날 병원 가면 지금도 살 빼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제가 좀 운동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많이 성장기에 먹어야지 키가 큰다고 해서 아빠랑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되게 음식을 되게 과자 이런 것도 되게 하고 밥 먹는 것도 네. 두 교수님 계속 질문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벌써 다음 시간이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간을 자주 고민이 성장기 아이들 가장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먹는 건데 적절한 그 식사량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 한계치는 정해주셔야 돼요. 한계치는 성장기 때는 너무 적어요. 저희 아이 중에는 혈당 당화치도 6%대로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키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랐어요. 아예 안 먹이세요. 먹이지 않고 혈당 조절하는 건 성장기 아이한테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인은 괜찮죠. 근데 훌륭하신 아파트.